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AI 디지털 교과서. 이 맞춤형 교육을 내세웠지만 학교 현장에 우려에 부딪히면서 올해는 자율 도입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입 규모가 계획보다 줄어든 데 대해서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섰습니다. AI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건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이번 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 발행사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까? 네, 말씀처럼 뒤늦게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천재교과서와 YBM 등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이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인데요. 디지털 교과서를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큰돈을 투자해 개발했는데 학교 자율에 맡긴 게 문제란 겁니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려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들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낮추겠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무선 인터넷망이나 장기적인 예산 추계 없이 디지털 교과서를 급하게 추진했다는 이유인데요. 결국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과 학부모 우려도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법적 지위는 교과서로 유지하되 올해부터 1년간은 의무가 아닌 자율 도입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행사들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수익을 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이 있습니까? 네, 현재 개별 AI 교과서의 가격은 3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교육부가 교육청들이 발행사들과 가격 협상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말하자면 표준 계약서 같은 내용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3월부터 약 3개월간 사용한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아직까지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발행사 중 일부는 행정소송뿐 아니라 손해분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기도 한 업체도 있는데요. 교과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천재교과서는 지난 3월 말부터 약 한 달간 240여 명을 정리해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입사 예정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만 이들 업체의 노조 등 내부에서는 단순히 AI 교과서 정책이 바뀌어서라기보단 물류 창고 등 인프라 확장과 유아 대상 서비스 등 사업의 실패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아직까지 대다수 교육청이 지금 3월부터 교육을 시작했는데도 제대로 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간단히 말해서 얼마나 쓸지 알 수가 없어서 후불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교육청 차원에서 분담금을 내는데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구독률이 얼마나 많은 교과서를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여 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AI 교과서를 한 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800여 곳으로 평균 채택률은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제 주요 교육청들을 취재해봤더니 한두 곳의 규모가 작은 교육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아직 이 교과서 사용료, 즉 구독료를 업체에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수도권 교육청을 중심으로 낮은 구독률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겠다, 즉 구독료를 감면해달라는 취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육청들도 대체로 이 AI 교과서 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2학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더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아직까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디지털 교과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집 직접 보면요. 잘못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 교육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며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성급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전면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제가 민주당 교육 관계자를 취재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정리된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실 인선을 시작으로 다음 주면 장차관급 인사도 하나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관 지명 이후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새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언급한 부분은 없기는 하지만 공약을 토대로 추론을 해볼 때 일단은 AI 교과서 도입에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교육 현장에서는 이 AI 교과서에 대해서 여전히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네, 학교에서 학생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사실 수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청 단위에선 최초로 AI의 공공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도 이미 4년이나 흘렀습니다. 학생의 개인정보나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올리자는 취지로 도입한 건데요. 또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나 딥페이크 성범죄 등 학교 현장을 둘러싼 윤리적 위협이 매번 형태를 바꿔가며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교사 400여 명이 모여 AI의 교육적 활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육적 활용뿐 아니라 윤리적 활용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AI DT 문제로 새로운 그런 AI 활용에 관련된 도전이 있었죠. 좀 더 균형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 네, 실제로 활용을 하려면 윤리부터 법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채택률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교육 현장에선 이 AI 교과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네, AI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포럼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이 소개됐습니다. 네. 중학교 과학 시간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통계를 시각화하는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정보 수업 시간엔 유튜브 댓글을 분석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용하는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발언도 소개됐는데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AI를 적당한 선에서 통제하고 이용해서 인간의 경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짚었고요. 또 다른 1학년 학생은 AI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이 감소하니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사 입장에선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발제에 나선 서울고 송성리 교사는 어떤 범위까지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구독료 같은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AI를 많이 활용할 줄 모르고 학교에서 이걸 판단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위험한 걸 막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청에서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세상이 바뀌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도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산업뿐만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방안도 그 구체적인 방향성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